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 숨겨진 다크 시크릿이 존재한다. 글로벌 엘리트는 진짜 정보를 은폐할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식을 조종하고 세상을 지배한다. 이것을 우리는 컨스피러시 시어리, 음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그 음모론의 한계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음모론에 드러난 수많은 오류들은 대중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모론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음모론이 사람들의 가벼운 관심을 끌기 위한 팝콘 타임으로 소비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검증과 창의적인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궁극의 미스터리, 우주의 다크 시크릿을 풀게 될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슈퍼 울트라 루저 음모론자 로브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음모론은 더욱 진지해질 때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모론, 슈만 공명과 페페 더 프록, 그리고 전편의 추가적인 해설과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4년 네 번째 그래미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브맨은 뮤직 매니아인데 그래미를 4번이나 받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월 11일 그녀는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연인 캔자스시티의 트래비스 켈시를 만나기 위해 슈퍼볼 결승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날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극적인 역전으로 슈퍼볼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승부를 조작해서 이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슈퍼볼 결승에 올랐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즐겨보는 슈퍼볼 게임에 스위프트가 바이든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 바이든은 11일 저녁 시간 자신의 공식 X 계정에 이런 사진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계했다. 2월 14일 100만 명이 움집한 이 캔자스시티 빅토리 랠리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0여 명이 총상을 입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3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마이애미 외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영상 중에 뉴스에 나온 것 이외에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나머지는 AI의 합성 이미지이거나 이와 관련 없이 과거에 떠돌던 영상입니다. 보시는 대로 뉴스 영상은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해당 쇼핑몰 근처의 고층 콘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대한 분석 중에는 이 경찰관 3명이 걸어가는 것과 그림자가 함께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하자면 이 쇼핑몰 근처의 하드락 카페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쇼핑몰 직원 중 한 명이 말하길 1월 1일 10대의 폭죽놀이, 이 패싸움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이틀 뒤에 뉴스에 나온 에일리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당시 쇼핑몰 2층 이 풀로커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은 1층 아웃도어 콘센트가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마치 DVD 플레이어 같은 장치를 연결했다. 강한 성광이 나오면서 포털이 발생했다. A little DVD player type thing, right? Somebody plugged this shit in and it started flickering. I was over here on the top. I was up here on the top of the level. They were down here and I was watching them. All these lights were flickering. Then it started popping. When it started popping, everybody from over here started running this way to see because everybody was nosy. This thing started glowing and it started going like a force field.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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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Started glowing and it looked like somebody put a foot out like that. And then somebody put a hand out like that. And then all you see was this. All you see was like this, an image like that. That's all I seen. This was all glowing, so it was bright.
This was the dark thing that I thought I seen come out. 어둠의 존재에 팔다리가 보이자 이 쇼핑몰은 혼돈에 빠졌다. 완전히 공상과학 시리즈의 스토리 같은 내용입니다. 틱톡을 통해 증언을 했던 사람은 당시에 쇼핑몰에 가지 않았다고 목격에 대해서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터넷 트롤링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함구하도록 경고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적지 않은 목격자들은 이 정확히 3명의 존재였다라는 공통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이 존재들은 외계인보다는 네필림이나 데몬 현상으로 보인다. 올해 초에 앱스테인 리스트가 공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부기관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인터넷 트롤링이거나 프로젝트 블루빈과 같은 홀로그래픽 기술을 사용했을 것이다. 해파리 UAP와 같은 경우는 제레미 코벨이 말했듯이 미 군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UFO 전문 저널리스트인 조지 넵이 입수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UFO로직에서 조지 넵의 자료는 상당히 신뢰를 받습니다. 자, 이 뉴스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주 드물게 쇼핑몰과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외계인이 목격되었다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체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 정보가 과연 진짜인지 그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UFO 뉴스, 이 정부기관에 의한 관련 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스티븐 그리어 박사는 이미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가 UFO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나타난다. 지난 1월 30일 뉴럴링크 임플란트 칩 이식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기가 상당히 이르네요. 2022년에 BCI 테스트에 이용된 원숭이의 23마리 중 15마리가 사망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뉴럴링크 실험에는 원숭이를 포함한 동물 1,500마리가 죽게 되자 일론 머스크는 동물 학대를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현재 실험 원숭이 생존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임상 실험자는 안전한 것인가? 2024년 말 이 태양극대기, 태양풍이 과연 미국 내전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디글 보고서 내용처럼 미국의 인구가 70% 감소하는 내전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있을까요? 미국 내에는 이미 극렬한 분쟁이 있다. 사실상 미국은 현재 내전 상태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 A24는 2024년 4월에 Civil War, 미국 내전을 소재로 한 영화를 개봉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영화가 출연하는 것을 보면 이 미래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Citizen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as well as the Florida Alliance. You're moving to D.C. tod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2016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그의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점령하게 조정한 것은 수정헌법 14조 3항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된다. 이런 헌법 해석으로 지난해 말 이 콜로라도와 메인주는 트럼프를 경선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이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2024년 1월 미 국토안보부는 이민자가 폭증하는 텍사스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 강의 컨테이너 방벽 스틸 커튼을 철거하라고 명령합니다. 1월 25일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슨 이 텍사스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연방 국경 순찰대가 진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증폭되자 미국의 남부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25개 주의 주지사는 이 텍사스의 주자위권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면서 미 연방주들의 대립 관계를 표면화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모래시계는 이제 분명히 뒤집어졌습니다. 아이오와 네바다 코커스에서 트럼프는 압도적인 득표로 지지받았습니다. 지난 2월 16일 뉴욕시 맨하탄 지방법원은 이 트럼프 일가가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3억 5,500만 달러, 약 4,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24년 말에 시작되는 태양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으로 추정하는 태양극대기의 주기는 약 2,000년이며 탄소 14의 수치를 볼 때 그 최고 수준은 이 캐릭턴 사건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스페이스X의 새로 발사된 위성 49개 중에 40개가 추락했습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처럼 뉴욕주에 대형 정전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가? 이것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닥쳐봐야 합니다. 그럼 2024년의 태양풍이 전신 시스템 마비나 위성, 무선 통신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자, 슈만 공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명상음악에 많이 나오죠. 일부 영성계가 자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과학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 전혀 유사과학이 아닙니다. 1893년 맥스웰 전자기장 이론을 발전시킨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의 자연과학자 조지 프랜시스 피츠제럴드는 이 지구대기의 상층부가 전도체임을 주장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지구대기의 전리층에 6.18, 30Hz대의 주파수 공명진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1952년 독일의 물리학자 빈프리트 오토 슈만과 이 1960년 이 헤르베르트 퀴니흐는 이 전리층 내 주파수를 직접 측정해서 이를 증명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슈만 리서너시스, 슈만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크게 6.5Hz 간격으로 7.83Hz, 14.1Hz, 20.3Hz 영역으로 분포가 됩니다. Fundamental Basic Frequency, 이 7.83Hz는 기억과 집중을 유도하는 알파파 영역대입니다. 슈만 공명은 그 이후에 과학저널에 수많은 연구보고서 및 논문이 발표됩니다. 나사는 2017년 11월 8일 우주선의 내부 진동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7.83Hz를 유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992년 MIT의 지구환경연구소의 과학자 R. 윌리엄스는 슈만 공명과 글로벌 열대 온도계라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게재합니다. 슈만 공명은 열대 대기의 온도 변동에 영향을 준다. 대기 온도와 번개 성장 속도는 상호적이며 대류, 얼음의 미세 물리학과 상호작용해서 온도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정리하자면 지구의 온도가 슈만 공명의 주파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슈만 공명에 대한 연구는 지구의 대기 온도뿐만이 아니라 화산, 지진과 같은 지각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슈만 공명이 인간의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톰스크 주립대학의 시베리아 관측소에서 지구의 주파수 슈만 공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데 이 태양풍의 영향에 따라 이 수치가 멈추거나 매우 불안정하다. 2013년부터 7.83Hz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톰스크 주립대학의 세르게이 포바첸코는 이 슈만 공명이 인간의 뇌파 EEG와 유사한 수치로 연동하고 있다. 이것을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논문을 발표합니다. 2016년 이 캐나다 온타리오 로렌시안 대학 뉴로사이언스 연구팀의 논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40Hz의 주파수는 헤마세파와 되뇌피질의 감마 활동의 상호 연결성은 의식, 기억과 같은 인지작용의 생리학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지구의 전리층 내의 자기장과 전기장의 강도 사이의 유사성에서 인간의 뇌, 피실험자 뇌파의 슈만 공명이 발현하는 것은 실시간적 일관성이다. 지자기 활동의 QEEG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관계는 이 실험적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다. 말이 상당히 복잡하죠. 쉽게 정리하자면 이 지구와 인간이 주파수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풍으로 지자기교라는 전자장비도 파괴하지만
인간의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2021년 넷플릭스 이 어웨이크라는 영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Leave the World Behind처럼 미국에서 알 수 없는 대형 정전이 발생한 이후 이 사람들이 수면 장애, 이 불면증을 겪게 된다.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불면증 초기에는 이 되뇌 피질이 부풀어 오르면서 기억 감퇴, 인지 능력 저하, 폭력성 발현이 됩니다. 이 불면증 상태가 최대 72시간이 넘어가면 이 장기 마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다. 영화가 극단적인 묘사가 되었지만 인간의 수면을 유도하는 0.5, 이 4Hz의 델타파가 붕괴된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것은 철저한 가설에 불과합니다만 이 근래에 만연한 폭식 현상, 과도한 음주, 분노 조절 장애, 이 폭력성을 발현하는 유사인간 혹은 유사짐승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이 폭증한다면 흉폭한 정신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권력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황당무계한 음모론 중에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대선 캠페인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이 마가는 고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이자 초자연적 점성술사 혹은 마법사, 마구시, 이 고대 그리스의 마구스, 고대 라틴어의 마구스, 복수형 마기라고 부릅니다. 문헌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동방 박사들이 이 발타자르, 멜키오르, 가스파, 기원전 6세기 고대 페르시아 메디아 왕국의 점성술사 마기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언급했습니다. 이들을 고대 유럽어에서 마가라고 불렸으며 현대의 매직의 어원이 됩니다. 1995년 일루미나티 카드 중 마법의 유물 액션 카드 The Frog God입니다. 그 우상들은 둘 다 두렵고 우스꽝스럽습니다. 그 누구도 마스터들이 그들을 주변에 두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강력한 공격으로 방해를 한다면 양방 어느 쪽이든 스페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이 다른 플레이어를 막을 수 없습니다. The Frog God Action, 이 개구리 신 카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던져졌습니다. 이 개구리 신이 대체 무엇인가? 지옥 사전을 작성한 프랑스의 카톨릭 사제이자 신비주의자 악마학 연구가인 자크 콜린드 플랑시의 사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파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뜻이 본래 My Lord, 나의 군주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시대의 소의 머리를 가진 몰록, 몰렉, 아동인신공양으로 숭배받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미발의 고양이 얼굴, 사람의 얼굴,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괴한 형상이 어디 있는가? 아스트랄 데몬은 원래 이렇게 멋대로 생겼습니다. 형태가 정해지지도 않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신의 기원은 이집트입니다. 그 신성의 이름은 헤캑, 쿡, 캑이라는 여신입니다. 정말 카드의 설명대로 그 이름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집트 헤캑의 상형 문자 HQT 그리고 여신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 컴퓨터, 인터넷 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마저도 너무 억측스럽게 보여지지만 사실 정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It sounded like pee-pee. Do you know pee-pee? 미국의 카툰니스트 맵 퓨리는 2005년 더 보이즈 클럽이라는 카툰을 출간합니다. 2020년 이 개구리 신에 대한 기묘한 사회 현상을 일으킨 페페 더 프로그는 Feels Good Man이라는 다큐멘터리로 공개됩니다. 그 중에 캐릭터 페페 더 플로그 4chan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만들어낸 밈은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리처드 도키스는 밈을 정의할 때 이 진화를 위한 자기 복제,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인간의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본 것이죠. 이 당시 미국의 니트, 이 직업을 갖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억눌린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이 페페 더 프로그를 통해서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의 무의식을 대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페페 더 프로그가 2016년 미국 대선에 소환됩니다. 개구리 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대한우파의 상징으로 이 캐릭터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인종차별의 분열과 증오의 심볼로 발전해갑니다. 미국 대선에서 개구리 씨는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대중과 미디어에서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원작자 매퓨리는 자신의 캐릭터가 대한우파에 이용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한우파 선거의 악몽이라는 카툰을 발표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개구리 트럼프가 정신분열 상태가 되면서 핵폭탄이 터지는 악몽을 꿉니다. 대선 이후 2017년 매퓨리는 페페 더 플로그 캐릭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사망시켜버립니다. You know, Donald Trump shared a Pepe meme where it was like Pepe as Trump or whatever, and then all the Nazi stuff, and Hillary Clinton put out an explainer saying that Pepe was a symbol of the alt-right, which it kind of was, and it was very strange. Like I was used to it being like an internet thing. 미국 대중의 집단 무의식, 인터넷의 밈으로 발전한 거대한 에너지는 미국 대선에서 분명히 마법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일루미나티 액션 카드처럼 존재의 소환, 그리고 강력한 작용과 존재의 소멸은 마법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페페 더 플로그를 다시 소환시키는 마법 카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유튜브의 강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우리는 과거 어떤 때보다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질과 형태를 살펴보면 이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지적한 대로 대중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편중되는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쇼츠 영상과 패션 지식 컨텐츠입니다. 제가 예전에 독서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서점에 가면 참 쓸데없는 책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방송 출연 강연자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상업적인 패션 지식서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로브맨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영상은 제가 다시 들어봐도 정말 방대하고 어질어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 대단한 지혜와 인내력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 중에 피상적으로 정보에 나열만 하고 결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은 퍼즐 맞추기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붙여 넣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사전에 정보를 접했거나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던 분들은 이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에 올리는 내용은 이 관련 내용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상에 담기에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나름대로 교차 검증을 해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짧게 요약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주로 늦은 밤 시간에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오기가 꽤 발생합니다. 레코딩을 할 때 이 생각과 입이 아예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서 엉뚱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최종본 수정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실수를 발견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로브맨의 궁극적인 음모론은 이 존재와 대립하는 비존재, 신학적 음모론입니다. 로브맨 채널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큐의 각성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984년 맨하탄에서 출생해서 LA에서 활동하는 태국계 비주얼 아티스트
참프파리냐가 이 데이비드 윌콕의 정보와 21세기 가장 유명한 음모론 정보를 조합해서 만든 방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2018년에 배포하면서 세계적인 밈이 되었습니다. 역정보임을 감안해 상당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 중앙에 이렇게 써 있죠. 거대 각성, 모든 것은 환영이다. 미리 예측하듯이 거대 태양풍이 2019년도에 시작되었다고 나오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같은 이름의 전염병이 그해 11월에 시작됐습니다. 2023년에서 24년으로 이어진다. 태양풍으로 3차원에서 5차원이 된다. 5차원은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거대 태양풍이 고대 인공지능 AI를 소멸시킬 것이다. 테오도르 카진스키가 아주 기뻐할 내용이네요. 아직 초인공지능이 출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파괴가 되었는가? 고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 인공지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도피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이 탐구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주어진다. 진실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쓰디쓴 것이다. 2024년은 달콤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결론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쓰디쓴 진실은 이 각자의 자유지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한 음모론자 로브맨이었습니다. AT&T says service has been restored to all customers following a nationwide outage on Thursday morning. The incident affect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major cities, and the cause has not yet been determined.